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제가 비판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는 장기적으로는 낙관을 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선한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투쟁을 하면은 결과는 좋을 것이다. 착하면서 강해야 됩니다. 착하면서 강하려면은 착한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싸워야 강해지는 것입니다. 착한 목표를 가지고 가끔 투쟁하면은 약해집니다. 착한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쟁해야 강해집니다.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 24시간 해야죠. 오늘 아침, 저녁, 지금 뭘 하든지, 어디에 가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힘을 믿고 진실과 헌법을 지키는 활동, 특히 진실을 지키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선한 목표는 뭐냐? 대한민국이 잘 돼가지고 자유통일해가지고 북한 정부를 해방시켜서 7천만 민족이 선진 국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죠. 이 목표를 가지고 매일 지속적으로 투쟁한 결과로서 우리가 강해진 것입니다. 강해진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지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경제적 위기, 이념적 위기 있지만은 큰 역사적 흐름 속에서 또 국제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다 겪었습니다. 인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소용돌이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거치지 않고 아주 스무스하게 전쟁도 없고 혁명도 없고 대통령이 암살되는 일도 없고 스무스하게 인류 국가 된 나라는 세계에서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단 한 나라도 없어요. 미국이 남북전쟁이 없었으면 오늘의 미국이 있었겠습니까? 남북전쟁에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인구가 3천만인데 60만이 죽었어요. 60만이 죽었습니다. 독일은 도대체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독일의 민주화는 불과 1945년 이후입니다. 그 앞에 와이마르 공화국 한 10년, 그때는 혼란기였지만 정말 민주주의를 한 것은 저 독일도 1945년 이후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앞에 전쟁을, 세계를 상대로 한 전쟁을 2번이나 하고 자기들끼리 내전도 하고 프랑스하고도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한 100년 동안 한 대여섯 번 합니다. 그 결과로서 오늘의 민주주의와 시장 연결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도 그만한 대가를 치렀죠. 바로 한국전쟁에서 300만 죽고 역대 대통령 중에서 초맞아 돌아가신 분도 있고 위대한 국국 대통령도 쫓겨나서 하와이에서 숨을 거두고 또 어떤 대통령은 바위에서 뛰어내리고 또 어떤 대통령은 감옥에 가고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이게 위험한 자리입니다. 특히 나오고 나서 위험해요. 나오고 나서. 그러면서도 나라는 발전했다. 북한은 김일성 82살까지 살다가 죽고 저 김정일도 70을 넘었어요.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우리 민족의 수치죠. 저 두 인간을 저렇게 오래 자연수명대로 살도록 만든다는 것은 이 수치입니다. 그런데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인민들이 저 고생을 하고 있다. 바로 민주주의는 지도자가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독재는 지도자가 안전한 나라예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국민들은 발전합니다. 독재는 인민들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는 많은 희생을 딛고 이 정도로 만들었는데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억울할 거. 어느 나라나 다 겪는 겁니다. 이 정도로. 그리고 지금 국제적으로 경제가 엉망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이 이념 문제나 법치는 잘 못했는데 하나 잘하고 있는 게 2개가 있어요.
경제 관리를 잘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경제 관리 성적은 세계에서 1등 아니면 2등입니다. 실업률이 한국이 3.4%쯤 돼요. 선진국 중에서 싱가포르가 한 2.% 2%, 덴마크, 노르웨이 이거 빼고는 아주 작은 편입니다. 지금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으면은 경제가 불안한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정치가 불안해집니다.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던 스페인이 실업률이 24%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40%예요. 그 40%가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시위를 합니다. 지금 뉴욕에서도 월스트리트를 점거하려고 시위를 막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청년 실업자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7% 정도입니다. 7% 정도. 이 부분 이명박 대통령이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있게 자기의 잘한 것을 광고하고 홍보하고 선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좌익들이 선동하는 바람에 한국 경제가 엉망이다 라고 하는 선전에 넘어가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에도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관리를 잘한 거예요. 최고 등산입니다. 또 하나, 북한을 코로나로 몰았어요. 북한이 우리한테 4차례 도발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57명의 목숨을 따라놨지만은 그러나 그게 걱정하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을 봉쇄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식량 안 줘요. 그냥 기름 주거든요. 그것도 많이 안 줘요. 50만 톤 줘요. 일본은 딱 끊어버렸어요. 미국도 끊어버렸어요. 러시아도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 중대한 변화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어야 되는데 북한 주민들이 이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 안 죽습니까? 시장이 막 생겼어요. 배급이 불가능해졌어요. 공산당은 배급으로 권력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식량 주는 사람이 제일 겁나는 사람 아닙니까? 동물들을 사육할 때 주인이 나와가지고 사료 던져주면은 꼼짝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배급 기능이 망가져 버렸어요. 식량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막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에 사람들이 몰려 나오죠. 거기서 정보를 교환합니다. 시장이 있으니까 중국하고 물건을 막 팔고 사고, 시장이 있으니까 나만의 인기 있는 K-팝 무슨 드라마, 비디오도 사가서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변화가 돼요. 북한에서 시장이 커지면 그만큼 김정일의 권력은 약화돼요.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북한에 식량 그동안에 50만 톤 주고 비료 40만 ton 주고 하는 걸 딱 끊어버리니까 북한이 오히려 주민들은 잘 살려냈다. 아주 웃기는 일이죠. 그만큼 김정일의 힘은 약화된 거예요. 요거 한 5년만 더 하면은 북한이 본질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이명박 정부가 잘한 것인데 만약 내년에 정부 정권이 들었으면은 또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북한이 퍼줄 겁니다. 그러면은 북한의 시장이 줄어들고 배급 기능이 강화되면서 김정일이가 또 권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는 긍정적인 것, 희망적인 것, 절망적인 게 다 뒤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습니다. 이 저울을 달면은 이렇게 딱 가운데 추가 타르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기에 어느 쪽으로 기울 거냐 하다가 어느 쪽으로 팍 기웁니다. 지금 바로 저울 추가 타르르 떨리고 있는 순간이에요. 지금 이럴 때는 어디 뭘 해줍니까? 어느 한쪽에 힘을 탁 주어버리면 그쪽으로 저울이 싹 기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럼 뭘 해야 되냐? 우리가 그 균형이 무너지려고 할 때는 한 사람의 힘이 결정적입니다. 한 사람의 힘. 아니 어떤 투표를 해보면은 2표 차이로 당당히